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 인수, 이행 인수, 계약 인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세 개가 서로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계약 인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그, 계약 인수는 채무자하고 인수인하고 이 계약 당사자는 첫째는 이 인수인은 픽스돼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하고 계약하느냐 채권자하고 계약하느냐 뭐 이런 계약 당사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 인수인입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는 뭐냐면은 계약 당사자 일체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탈퇴하게 되고 그래서 인수인은 채무자의 부채뿐만 아니라 채권, 부수적 권리 관계도 포괄적으로 다 받는다. 그리고 이 채무자는 탈퇴하게 된다. 양도인은. 그게 계약 인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 인수는 뭐냐 하면은, 어, 채무자하고 인수인, 그러니까 인수인하고 채무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전형적인 애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이 임차인한테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될 채무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매도인은 채무자예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 매수인이 이 보증금을 안고 사는 거예요. 가령 5억짜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3억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렇게 인수했을 때, 이 매수인은 이 채무자 매도인한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채권자인 임차인한테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행의 인수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인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법에 돼 있는 거는 이제, 요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453조, 454조 돼 있는데, 채권, 인수인이 이제 채권자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채무자하고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하고 바로 계약을 했을 때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채무자는 신용 상태가 좋은데 이 인수인이 신용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하고 인수인하고 계약했을 때는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누구의 승낙 같은 거는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수할 수 없습니다. 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어, 그러니까 채무자의 뭐 그런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인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때 이제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면책적 채무 인수니까 채무는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시면은 채무가 이전되는데 기존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은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계약이 불성립했다 무효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전되는데 취소나 항변권은 취소하고 해제, 계약 해제, 계약 해제 항변권은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채무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수인한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인수되는 거는 계약이 불성립했다, 무효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무자에서 인수인으로 이전되는데 그 취소나 해제 항변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저당권도 소멸이 안 됩니다. 가령 이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채무자에 대한 지위만 이렇게 인수인한테 이전될 뿐이지 그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 안 되는데 이 저당권이 소멸될 리가 없죠. 그래서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약정담보가 있다. 뭐 인적 보정이든 물적 보정이든 제3자가 가령 그 보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채무자한테. 근데 새로운 인수인이 이걸 채무를 인수해 가면은 이 채무자한테 보정했던 이 인적 물적 담보는 소멸합니다. 이 채무자를 위해서 어떤 보정을 썼는데 이 채무가 이전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제3자가 이제 인적이나 물적 보정을 한 거는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의했을 때는 존속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정담보인데 채무자가 제공했단 말입니다. 이 채무자가 가령 채무를 지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이제 담보를 제공한 거죠. 그때는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했을 때는 소멸을 합니다. 아까 요 앞에처럼. 그러니까 채무자도 뭐 모르게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했으니까 자기는 빠지는 거죠. 담보에서. 근데 이게 채무자하고 인수인하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존속입니다. 존속. 그 약정담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인수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존속한다는 거는 채무자가 이 보정에 자기가 제공한 보정에 대해서 그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정 담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유친권 등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존속하는 걸로. 요거 조금 그 약간 어려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인수됐다. 면책적 채무 인수로서 채무가 기존 채무자는 이 채무가 이전되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서 벗어나는데 당연히 제3자가 제공한 그 인적 물적 담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인수해 버리니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도 당연히 소멸인데 근데 채무자가 인수인하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소멸된다는 거는 이상하니까 요 앞에처럼 여기 채무자가 동의했을 때는 존속하는 것처럼 이것도 동의로 간주해가지고 존속하는 걸로 담보가 법정 담보는 그냥 뭐 법에서 저거 했으니까 계속 존속하는 걸로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했지만은 병존적으로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기존의 채무자한테도 돈 달라 할 수 있고 인수인한테도 돈 달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하고 인수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인수인이 다시 이 채무를 인수하면서도 채무가 이전되지 않고 병존적으로 그러니까 보증 선 거나 마찬가지죠. 인수인이. 그러니까 채권자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3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는 더 좋습니다. 기존에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 한 사람 뿐이었는데 인수인한테도 돈 달라 할 수 있으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아마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아까 여기서는 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서도 가능하다. 뭐 채무자도 나쁠 게 없잖아요. 채권자하고 인수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채무에 대해서 자기도 부담하겠다는데 채무자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인수인이
일종의 연대 채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가 있는데 인수인이 다시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인수인은 연대 채무를 지는 거예요. 이제 그 판례를 보면은 구분 건물의 특별 승계인들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런 병존적 채무 인수를 가령 그 어떤 아파트의 그 관리비가 있잖아요. 일반 그 전기료 말고 그 공동 전기료라든지 공동 관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 있잖아요. 그게 이래 가령 그 아파트가 경매되고 또 경매되고 계속 경매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저 공용 관리비 있잖아요. 각각의 그 경매인들이 그 있을 때 그 공용 관리비는 각 그 특별 승계인들을 계속 경매돼 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특별 승계인들은 전부 다 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걸로.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관리자 누구에게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 판례가 있다. 이상 그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에 대해서 뭐 대충 그 개념과 뭐 이 담보 관련 효과들에 대해서 뭐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 이 공부하는 목적에서 일단 요약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